안녕하세요. 172쪽 펴보시죠. 지난주에 물권적 청구권 배우다가 말았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보시면 거기에 172쪽 봤더니 물권적 청구권 나오죠. 그게 뭐냐면 이 물권자가 원래 물권은 여러분들 앞에 놓인 책에 대해서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야, 지배하는 권리. 근데 여기에 물권적 구별하시면 돼요. 물권은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한다. 근데 원래 물권은 지배하는데 물권자가 누구에게 청구한대 이렇게. 물권자가 청구해. 그러면 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가 자기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데 누군가 침해하는 사람에게, 침해자에게 침해 제거해 주셔 하는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다 하시면 돼. 얘는 물권적 청구권은 오른쪽에 메모하셔봐. 이렇게 물권자가 침해자에게 이렇게 써버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가 누구에게? 침해자에게 이렇게. 침해자에게 청구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행위를 청구한다. 이것이 물권적 청구권이야. 근데 지난주에 물권적 청구권은 이렇게 물권자는 다 있어. 점유자도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 다 있다고. 모든 물권자는. 그러니까 모든 물권자는 물권이 침해되면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 약해서 다 이제 물청. 그럼 이렇게 하자고. 점유자도 물권적 청구권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다 이제 전물청. 그러면 소유자도 물권적 청구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소물청. 지상권자도 물권적 청구권이 있을 것이다. 다 지물청. 지역권자도 물권적 청구권이 있을 것이다. 지물청 하자고. 그러면 전세권자도 물청이 있겠어, 없겠어? 있어. 유치권자도 있다고 가정하면 유물청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저당권자도 저물청 이렇게 다 있다 하시면 돼. 공통점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물권적 청구권 있는가 없는가 하다 싸우고 내가 여러분들이 준용한다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한 바퀴 돌면 다 알게 돼. 그냥 그때 알면 되니까. 자, 여러분들은 교재는 175쪽을 간다. 물권적 청구권에 이제 오늘은 법적 성질을 하고 다른 거 할 텐데, 물권적 청구권은 175페이지 4번에 법적 성질 나오죠? 4번에 법적 성질 나오면 오른쪽에다가 1번 법적 성질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은 법적 성질이 이렇게 하나만 써. 여기다 오른쪽에 써놓고 이 물권자가 청구한다고 그러므로 이것은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써놓으면 돼. 한문으로 한번 쓰다가 한문으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종 이렇게 종. 그래서 여기다가 종된 권리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물권적 청구권은 무슨 권리다? 한글로 써 그냥. 그러면 중자. 종된 권리다 이렇게. 종된 권리.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생각하시면 돼.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전제로 한다 아셔야 돼. 주를 전제로 한다. 주가 있기 때문에 주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종된 내용도 있는 것처럼.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종된 권리라고 했다면 주된 권리가 있겠지. 주된 권리가 물권이다. 그런 얘기야 이게. 그러므로 종된 권리다 이 말은 그러면 종이다 그 말은 이제 항상 종은 주와 운명을 같이 한다. 두 번 시작. 한 번 더. 이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런 뜻이야. 그러므로 물권이 존재하는 한 물권적 청구권도 항상 존재하는 거고 물권이 넘어가 버리면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읽어보면 동그라미 2번 봤더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서 생기는 권리이므로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따라서 물권이 넘어가면 또는 소멸하면 물청도 함께 이전 소멸함으로 거기다가 이제 분리하여 밑줄 그리고 양도 동그라미. 우리가 배우는 재산권 공통적인 특징이 자 여러분들 맨 처음에 배우었던 게 재산권이 우리가 배우는 재산권에는 크게 물권과 또 하나는 채권 이렇게 이걸 재산권이라고 하거든. 그럼 이 재산권의 공통된 특징이 재산권자가 죽어버리면 상속이 가능하다니까 상속이. 두 번째는 재산권은 처분할 수 있어. 내가 재산권을 갖고 있다면 처분할 수 있는데 이 처분 행위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다 설정. 또 하나는 옳지 여봐. 잘 공부하니까 미안하니까 막 되잖아. 설정. 양도. 소유자가 소유권을 통째로 누군가에게 의사표시로 넘기는 행위를 양도라고 그래. 소유권을 통째로 넘기면. 그러면 여기서 소유자가 소유권은 갖고 있고 사용가치 지배 기능만 넘기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 설정계약. 교환가치만 넘기는 것도 무슨 계약? 설정계약.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처분할 수 있는 교환가치를 저당권자에게 넘기는 경우를 다 설정계약. 지역권 설정계약. 지상권 설정계약. 전세권 설정계약. 그러면 이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버리면 통째로 넘겨버려. 그러면 설정해준다. 이전해준다. 그렇게 이 얘기했잖아요. 이전해준다. 그래서 의사표시로 이전해주는 짓을 뭐라고 하냐면 다시 양도. 의사표시로 이전해주는 것을 양도라고 하고 권리 반만 넘기면 무엇이라고 해? 그래서 선량을 처분행위라고 한다고. 선량을. 그리고 이 재산권은 재산권자의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을 대위라고 그래. 그 다음에 재산권을 갖고 있으면 귀찮으면 다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재산권은. 그래서 재산권의 공통된 특징이 다해 상처, 배포. 근데 여기 설정에 양도가 나오는데 이 양도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물청도 재산권이니까 양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도하는데 팔아먹는데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니까 물권과 함께 넘겨야지 물청만 따로 양도할 수는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이제 눈으로 익혀둬야 될 내용이 분리하여 이런 말만 나오면 그냥 거기다가 익혀두고 분리하여 그러면 뒤에는 없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분리하여 이런 말이 나오면 항상 운명을 같이 하는 거거든.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므로 분리하여 이런 말이 나오면 없다 해버리면 돼.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갑이 소유하는 토지 위에 토지 소유 하나 갖고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갑이 소유하는 땅에 을이 여기다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했대. 을이.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 야,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건물 짓는 경우도 봤냐? 많아. 자기 땅인 줄 알고 해버릴 수도 있거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건 묻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갑이 소유하는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 그럼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갑은 을에게 이 X 건물 을이 소유자이므로 사용수익 처분은 있잖아. 사용수익 처분은 지금 을만 하는 거예요. 을이. 근데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사용할 권리가 없지 지금. 그래서 갑은 을에게 건물 철거하시오 하는 거라고. 건물 철거하시오. 방해 제거. 자, 여기서 방해 제거 소송을 제기했어. 철거하시오 그랬더니 을이 못해. 그러잖아 다. 그래 그러면 너 판사한테 일러야지. 소제기해. 판사님께. 그럼 판사가 100% 네가 너 왜 그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지었어? 그러면 내가 등기부를 믿고 샀는데 내 땅인 줄 알았대. 그럼
네 땅인 줄 알았어. 네 것이요. 그랬더니 알았대. 알면 네 거냐? 철거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면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그 말은 소송이 제기되면 당사자가 입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해야 돼. 논쟁, 변론. 그래서 이렇게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에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에 소유자가 여기서 이 토지 소유자가 A로 바뀌어.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A로 바뀌어서 여기서 이제 재판 기일이 잡혔고 이때 또 오라고 그러거든. 11월 11일 날 재판 기일이 잡혀서 갔더니 너 할 얘기 더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할 얘기 남았대. 그럼 다음에 와서 할 얘기 해. 그래서 11월 20일 날 오라고 그랬더니 원래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라고 하거든. 원고가 갑이 와야 되는데 A가 왔어. 그래서 네가 어째 왔어? 미안. 소유자가 A로 바뀌었는데 소유자는 이렇게 등기부에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원래 왔던 갑이 또 온 거 이렇게. 그래서 판사가 너 어째 왔냐? 그랬더니 지가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소유권이 넘어갔으면 물권은 종된 권리니까 네가 을을 상대로 제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이제 이유 없으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하고 A하고 매매계약 할 때 물권적 청구권만 전 소유자에게 보류해서 유보 이런 말에 나오면 유보해서 지가 행사하기로 했거만요. 이왕에 소송 제기한 거 당사자 변경할 것 없이. 즉 이 말은 물권이 이렇게 넘어가면 물청도 함께 넘어가야지. 물권적 청구권만 전 소유자에게 유보해서 분리해서 행사하게 한다고 하는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은, 특약은 유효겠어 무효겠어? 그 얘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건을 기억해 줘야 돼.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결론이 물권적 청구권을 물권에서 분리하여 양도하지? 이게 결론이야 이게. 그러니까 모든 권리는 잘 기억해야 돼. 모든 재산권은 양도라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야 돼. 일단 재산권을 전부 양도할 수 있어. 근데 분리하여 그러면 뒤에는 없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하여 이런 말에 나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분리하여 이런 말 외워놔. 앞으로 졸다가 분리하여 그러면 뒤에는 없다 하면 되는 거라고 이게. 그러면 그런 말들이 앞으로 엄청 많이 나와. 분리하여 이런 말들이. 왜? 물권법의 이 효력이 물권적 청구권과 양도 두 가지가 대부분이야 이게. 지상권은 양도할 수 있냐 없냐,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냐 막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3번. 물권적 청구권, 이제 동그라미. 따라서 물권을 상실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상실하므로 종전의 물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여기다 밑줄 그으셔.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다 밑줄 그으셔봐. 이 말이 뭔 얘기냐면 이 말이 뭔 얘기냐면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되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전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 이 말인데 여러분들이 그 175페이지에 오른쪽에 빈칸에다 메모해. 오른쪽 날개에다가. 자 그러면 이 말이 뭔 얘기냐면 우리는 이미 한번 배워왔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약법에서 맨 위에 메모해. 175페이지 길라잡이 쌍무계약. 그냥 여러분들이 이 11월 달, 12월 달에 강의 들어서 안다 모른다 하면 그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 그냥.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서
안다 모른다 하면 안 돼. 하다 보면 조금씩 배웠던 게 끄집어 나오고 하다 보면 논리가 세우고 그러면 9월달 갈까 10월달 시험 보러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0월달까지 가서 합격시키면 그 강사가 명강사야.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 46만 명이 40만 명 정도가 시험을 봐서 1, 2차에 1차, 2차에 합격자가 4만 명이라고 한다면 35만 명이 떨어져 나가잖아. 그러면 그 35만 명이 나름대로 있지 한 강사 한다고 하는 사람 밑에서 들어. 근데 다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유능한 축구 감독 히딩크라도 그 새로운 국가 대표를 모집해서 자기가 숙련 기간이 있어야 작품이 나와. 그러니까는 막 안 된다고 지금 막 조급해서 있지. 야, 나는 서울대학 나왔는데 2개월에 다 끝내야지. 그런 건 없어, 이게 세상이. 그냥 시간이 가야 된다고. 자, 쌍무계약에 이렇게 메모, 이렇게 해서 밑에다 써봐. 채무불이행. 자,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쌍무계약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 채무불이행에는 채무불이행의 종류에는 여러분들 이행을 늦게 하는 경우를 이행 지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이행 불능 있었지 않았어. 모르는 그냥 계약 체결해 놓고 갑을간에 자 갑과 을 사이에 X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매계약을 했어. 근데 을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넘겨받아서 점이 오고 있는데 등기는 아직 못 온 거야. 등기는. 그러므로 아직도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걸 병이 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거 알고서 갑과 병이 또 한 번 매매계약을 또 한 번 매매계약을 하는 것을 이중매매라고 한다고. 이중매매. 그렇기 때문에 이중매매는 원칙 유효야. 유효. 그래서 자, 갑의 땅을 을에게 팔아먹고 등기해주기 전에 또 한 번 팔아먹었어. 그러다가 먼저 등기를 이렇게 해줘 버린다면 갑이 을에게 등기해주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요걸 이행불능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이행불능의 경우 을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계약을 파기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을이 갑에게 등기해 주시오 하는 게 불가능하게 됐잖아. 동의해? 그럼 이행불능의 경우 메모 여기다가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없이 막 생각나? 그거 들어본 것 같지? 뭔지 모르지만 주댕이로 한번 해본다. 시작. 없이 3번 시작. 이거 외우면 합격하는 거예요. 이런 게 뭔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 독촉하고 독촉 없이 독촉하지 말고 자기 반대의 뭐 이행하지 말고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써봐. 최고 없이 그 다음에 이행 제공하고 이행 제공 없이 그 다음에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해준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린다고 하는 건 좋은 거라고 항상. 기다릴 필요 없이 자 계약을 뭐하고 해제한다니까. 해제하고 이행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이행이익 배상 청구.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행이익 배상 청구. 또는 여기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꼭 해제해야 돼. 해제 없이도 할 수 있어. 해제 않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니까. 손해배상의 내용으로 해제 없이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전보배상 청구 또는 해제 없이 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므로 여기서
이 을이 이 갑의 땅에 대해서 1억에 샀는데 2억짜리를 1억에 싸게 샀어. 2억짜리 얼마에 샀다고? 그러면 이걸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해서 A에게 팔 때 2억을 받았다면 이행이익이 1억이잖아. 이행이익. 그래서 을은 갑과 계약을 해지하고 이행이익 1억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매매 올 때는 시가가 2억이었는데 을이 1억에 매수했단 말이야. 근데 갑이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내가 1억에 샀는데 되팔았다라면 2억 받을 수 있었다. 이행이익이 1억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어려워. 손해배상 얘기 얼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갑이 이렇게 팔아먹은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에 팔아먹었냐면 3억에 받았다면 을은 갑과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억 내놓으셔는 게 대상 청구권이야. 3억 내놓으셔 해버리거나 아니면 처분 당시 가격인데 이 갑이 이렇게 병에게 팔 때는 얼마였냐면 이게 2억 5천이어서 시가가 팔아먹을 때 2억 5천. 그럼 2억 5천 내놓으셔는 게 전보배상 청구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외워둬야 돼. 이건 중요한 거니까. 우리 시험은 채무불이행의 종류에 이행불능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행불능만 나오면 물어보는 게 다 같이 없이 이렇게 외워버리고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한다 해버리면 되네. 동의해? 자, 이 내용을 이해해야 돼. 그러면 이해 안 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버려. 한 3년 또 올해 꼭 안 되면 내년에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돼. 급하게 먹지 말고. 두 번째는 뭐냐. 갑이 X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갑이 을과 소유자 갑이 을과 소유권 이전 매매를 했는데 이게 가장 매매예요. 허위 표시. 야, 네가 내 땅을 산 것처럼 꾸미고 네 명의로 등기해다오. 알았다. 이게 무효등기요. 무효등기. 가장 매매했으니까. 그러면 소유자는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등기 되돌려 주시오. 물청이 있어. 등기 되돌려 주시오. 근데 갑이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야, 네 등기는 무효인게 말소하라라고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에 이 을이 3번 소유권 이전 병에게 팔아버렸어. 그럼 병이 선이라면 전항의 의사표시에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주정에 의해서 이 사람이 선이면 권리 취득해버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이렇게 여기서 제기해서 여기서 판결이 떨어졌는데 그 전에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가 버리면 판결이 떨어졌어도 제3자가 보호되다 보니까 갑의 을에 대한 등기말소 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었어. 무슨 불능이 되었어? 그러면 갑이 을에게 야, 네 등기는 무효인게 말소하라 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면 이제 이 사람이 권리 취득하다 보니까 그래서 갑의 물청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청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하잖아. 이렇게 그것처럼 물청 행사가 이행불능되면 채청 행사가 이행불능된 것처럼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없다 그 말이야. 왜냐하면 물청은 소유권 넘어가면 없어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채권은 이행불능되어도 손해배상 채무로 변했잖아.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물청은 물권이 없어지면 같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므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 청구하지는 못한다. 그 내용이 거기 동그라미 3번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하나의 법적 지식을 이해하는 데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는 그냥 그거 밑줄 그었다고 있잖아. 이거 나오면 이렇게 해결해 주죠 하면 그거 좋지만 시간이 걸리니까는 자꾸 이해하고 가만히 있으면 합격해. 자, 봐. 여기 보자. 우리 갑과 매매 계약을 했는데 등기는 아직 못했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이 있어. 이렇게. 근데 등기 청구권이 있었는데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물청이요, 채청이야? 채청이잖아. 매매니까. 매매계약에 등기 안 해봤으니까 을은 소유권이 없잖아. 지금 채권적 청구권이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갑이 을에게 등기해주는 게 불가능하게 됐잖아. 지금. 그러면 이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으로 변한다니까. 채권은, 따르나 채청은 손해배상으로 변해, 안 변해? 그러나 물청은 손해배상으로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그 말이야. 채청은,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이 뭐냐? 채청 행사가 이행불능되면 손해배상으로 변해, 안 변해? 변해. 옳지. 근데 물청의 행사가 이행불능되면 이렇게 손해배상으로 변해, 안 변해? 끝나버린다 그 말이야. 이게 다른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도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 말이야. 이게 그것이 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설득됐냐고?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계약법을 먼저 배웠던 이유를 이제 여기 나오는 거야. 계약법에서 배웠던 지식이 여기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한 장 넘겨보셔. 미안. 그 다음 175페이지에 거기 이제 판례가 나오네. 판례. 그 밑에 175페이지 아까 설명했던 거.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나 진정명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는 물청의 방해 배제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 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등기 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이유는 물권이 없어지면 물청도 당연히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다 그 말이야. 물권이 없어지면. 그렇게 해결하면 되지.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채권적 성질이 있는데 양가로 2번 봐. 물권적 청구권은 밑줄 그으셔. 특정인의 행위를 요구한다. 이렇게 밑줄 그으셔. 양가로 2번에. 자, 물권적 청구권은 청구하는 거니까 청구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의 행위를 요구한다는 것이야. 그러므로 물권적 청구권은 특정인의 행위가 개입돼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자, 여기 봐. 갑이 소유하는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했어. 지금 을이 축조. 그러면 이 무단으로 축조했어도 이 건물 소유자는 을이기 때문에 건물의 철거는 갑이 막 해야 돼. 을의 행위가 개입이 돼야 돼. 그래, 을의 행위가 개입이 돼야 내용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기 임의로 못해. 그렇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건물 철거하라 이렇게 소제기하는 거라고. 자, 이번에는 이 갑의 토지를 을이 임대해서 썼는데 계약기간이 만료해서 이제 임차인이 목적물을 넘겨주고 갔어. 근데 한 2년 후에 갑이 여기서 줄넘기를 하는데 팍 쓰러져 버린 거예요. 보니까 밑에 있지 쓰레기가 5톤이 묻혀 있어서 막 올라온 거야, 이 공기가. 그래서 파봤지. 그래도 이 자식이 여기다 쓰레기를 이렇게 묻어놓고 도망간 거라고. 그래서 을을 찾았어, 못 찾았어? 그래서 찾았어? 못 찾았으면 안 되지. 그래서 찾았다고. 그래서 갑이 요 쓰레기 제거는 꼭 을이 해야 돼. 갑이 해도 돼. 갑이 해도 된다는 것이야. 그리고 을에게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기는 을의 행위가 개입이 안 돼도 갑이 자기가 물권 내용 실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을에게 쓰레기 제거해시오 해야 돼. 손해배상 해주시오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한 장 넘겨서 이게 막 복잡하게 앞뒤로 막 되어 있거든. 그래서 방해 제거해서 여러분들 책에 미안한데 페이지 170
3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173페이지에 그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2번에 양가로 2번, 3번에 양가로 2번에 방해 제거 청구권 나오나? 거기다 방해 제거 있잖아. 제거에다 동그라미 있잖아. 제거. 방해 제거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방해 제거 청구권에서 잘 들어. 방해 제거 청구권에서 방해 제거의 대상은 제거 거기다가 원인 동그라미 결과 동그라미 쳐봐. 밑으로 가서 판례 맞아. 판례. 동그라미 1번 봤더니 쭉 막 있어. 그래서 거기다가 봤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그 판례 밑에 거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결과의 결과 나오지. 결과 그리고 제거 동그라미 방해 원인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 판례에 밑에 판례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결과 제거 동그라미 방해 원인 제거 동그라미 2개. 그러니까 제거의 대상은 봐라. 방해 제거 청구권에서 제거의 대상은 결과다 원인이다. 현재 침해하고 있는 원인이 방해 제거의 대상이지 결과가 아니다 그런 뜻이야. 지금 이해하셔야 돼. 사실 결과 원인. 자, 원인과 결과가 있어. 원인과 결과를 인과관계라고 하는데 방해 제거에서 소유자가 방해 제거해 주시오의 대상은 원인이요 결과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여기다가 쓰레기를 묻어놓은 것은 이미 침해가 끝난 결과이고 여기는 지금도 현재 침해하고 있는 원인이 되므로 이 갑이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시오 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할 수 없어요. 여기는. 그러므로 방해 제거 청구권에서 방해 제거의 대상은 방해 제거 청구권에서 방해 제거의 대상은 원인이다 결과다. 원인이다 해야지 결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판례 내용을 보시고 아씨 네가 이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거든. 그래서 방해 제거? 그럼 방해 제거에서 제거해야 될 내용이 현재 침해하고 있는 원인이다. 그러면 이게 이 얘기야. 물권적 청구권은 특정인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으면 목적 달성할 수 없다는 거가 지금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특정인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잖아. 여기는 땅 팔아먹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면 사용수익 못하지. 그래도 여기는 특정인의 행위가 개입돼야 되고 여기는 개입될 필요 없고.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권에서 제거의 대상은 원인이다고 결과다고. 그거 동그라미 쳐놓고 절대 잊지 말어. 그럼 어디? 그렇게 시험 나오면 맞히겠어? 못 맞히겠어? 그럼 저거 맞히잖아. 쓰레기 사건 생각해버리면 돼. 한 장 넘겨. 그 다음에 175페이지에 같이 막 이렇게 성질이 막 안 물려가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리고 175페이지에 안가를 3번에 소멸시효. 맨 밑에. 원래 요 봐라. 소멸시효는 이 시간이 흘러가는 효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권리가 생기는 것이냐 소멸하는 제도냐. 소멸하는 제도야. 그럼 여기 봐. 여러분들이 어떤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갖고 있다면 소유권은 한 10년 가면 없어지냐? 않잖아. 그냥 등기 해놓으면 그건 아버지 것이여 그거. 그래서 물권은 시간이 흘러가도 소멸하지 않아. 그러지. 그럼 물청도 물권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물청만 따로 물권과 분리해서 소멸시에 걸리겠어 안 걸리겠어? 아 그냥 됐잖아. 물청만 분리해서 소멸시에 안 걸린다 하면 되지. 읽어보자. 채권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그러니까 여기는 소멸시효에 안 걸리는 것의 대상이 물권이요 물청이요. 지금 물청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물청은 원래 물권이 소멸시효에 안 걸린 게 물청도 분리해서 걸릴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돼.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만 물권과 분리하여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 채청인지 물청인지 점점 실력이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자, 176페이지.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계 있지? 거기 176페이지. 176페이지 위에서 양가로 4번에 이제 또 거기다 해봐. 자, 알겠어. 물권자는, 또 메모해. 물권자는 침해자에게 양가로 4번에다가 메모해야 돼. 오른쪽에다. 물권자는 침해자에게 물부손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물권자는 침해자에게 물권력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부당이득을 누렸다면 부당이득 내놓으셔도 할 수 있고, 이게 물이 물청이야. 부는, 소는, 이 세 가지를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중첩적으로. 그래서 자, 갑이 지금 똑같은 경우인데,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을이 여기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갑은 을에게 네가 내 토지를 무단으로 썼으니까 부당이득 내놓으시 할 수 있어. 지금 네가 내 토지를 썼으니까 부당이득 내놓으시 할 수 있다고. 그럼 여기서 갑은 을에게 건물 철거시효만 해야 되겠어? 부당이득 내놓으시오도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두 개를 행사하는 걸 중첩이라고 그래. 또 갑이 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긴 손해가 있었다면, 이 을이 고의과실로 과실로 갑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친 거 아니야. 그래서 갑은 을에게 건물 철거시효 하면서 동시에 네가 내 땅을 점유함으로 인하여 그동안에 내가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이 책임이 있으니 손해배상 해주셔 할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따라서 갑은 을에게 건물 철거시효, 토지 사용료 내놓으시오,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따른 손해가 생겼으니 손해배상 세 가지 해주셔 할 수. 그게 지금 이게. 다만 이 건물 철거 청구,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 과실 없어도 돼. 건물 철거는. 그런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해도 항상 여러분들 손해배상만 나오면 귀책사유 없으면 안 돼. 자, 여러분들 책임 없으면 손배 없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까지 하려거든 반드시 을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 하시면 돼. 그래서 자, 밑줄 그쳐봐. 4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에서 거기 보면 물청은 침해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불문한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는, 자, 밑줄 그쳐. 손해배상 청구는 귀책사유가 뭐냐면, 귀책사유다 밑줄 그시고 고의 또는 과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귀책사유가 뭐라고? 고의 또는 과실. 적어도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여기는 갑의 정원이고 여기는 을의 정원이고, 여기서 주택이 있어. 이렇게. 근데 갑의 정원에 있는 나무 폭풍우에 의해서 부러져서, 폭풍우에 의해서 부러져서 이 나무가 이렇게 날라와서 을의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와장 파손시키는데 500만 원 든 거예요. 기와장 파손시키는데. 그러면 일단 을은 갑에게 나무 제거해 가시오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지. 이게 나무 제거해 가시오 하는 것은 물청이요, 손청이요. 이 을은 자기 건물이, 자기 지붕 위에 나무가 있어서 자기 건물이 침해당하고 있잖아, 지금. 그냥 나무 제거해 가시오 하지. 그 다음에 네가
이 정원에 있는 나무가 폭풍에 의해서 부러져서 가옥을 덮침으로 인하여 기와장 파손된 손해가 있었으니 손해배상 갚은 자 물청 행사하면서 손해도 배상해 주실수 그건 안 돼. 왜냐하면 이건 갑의 과실이 있는 거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야. 주님께서 하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잖아. 하나님 말을 듣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래. 그러므로 지금 갑의 침해자인데 이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지금 존재해 안 해? 안 하므로 나무 제거는 해가시 할 수 있어. 고의 과실 없어도. 그러나 손해배상 해주시려거든 고의 과실 있어야 돼. 동의해?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의 비용부담 문제. 비용부담 문제. 자, 여기 갑의 주택이 있고 갑의 땅 옆집에 을이 여기서 여기다가 비용부담 문제. 우리 퇴근을 하는데 우리 퇴근을 해. 이게 지붕 위에 기와장 지붕 위에 노란 반스가 있는 거요. 그래서 갑에게 전화해. 갑시가 그 마누라 반스 걷어가거라. 갑이 우리 전화 듣고 기분이 안 좋잖아. 회사에서 있으니 일이 되냐? 2시에 조퇴하고 초인종 눌러. 그랬더니 갑의 집사람이 나와. 너 있냐? 어째 우리 저 자식이 네 반스인 줄 아냔 말이야. 안 보여줬으면. 네가 안 보여줬으면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뭔 얘기냐고. 그래서 이 사람아 이 반스 지금 우리 지붕 위에 반스가 널려 있는데 네 거라고 걷어가라고 하잖아. 그래서 칼 들고 오는 거예요. 살인사건 난 거예요 이거. 자, 이때 같이 목욕탕 다녀서 알았대. 사우나 같이. 근데 그럼 사우나 같이 가면 반스 보여주냐? 벗을 때? 그래, 그렇다고 치자. 이제 남편이 이제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그래서 넘어가는 게 인생 사라고 이거. 근데 이때 이 을이 빨래 걷어가라 하는 경우와 갑이 야, 네 지붕 위에 있는 빨래 걷어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 지금 경우의 수가. 그럼 물권을 침해하는 사람은 여기서 물권의 침해자는 을인가 갑인가 따지는데 건물도 한 개 물건이고 빨랫감도 한 개, 반스도 한 개 물건이요, 시방. 그러면 이 소유자는 빨래는 갑의 소유이고 여기는 건물은 을의 소유다. 그럼 자, 여기서 누가 물권을 침해하고 있어? 갑이, 을이? 갑이 침해하고 있지? 그러면 이 을은 그 지붕 위에 빨래 하나 있다고 해서 사용 수익 못 하냐? 빨래 있으니까는 누가 안 팔려? 그러니까 침해자는 누구요? 침해 당하는 자는 갑이잖아, 시방. 빨래가 위에 있으니까. 빨래가 바람에 의해서 넘어가서 지금 을의 가옥을 덮치고 있는데 자, 갑은 이 반스 없으면 못 입잖아, 지금. 침해 당하고 있고. 을은 반스 때문에 건물이 안 팔리는 거 아니지? 그럼 누가 물건을 침해하고 있어? 보니까 갑이잖아, 이게. 을이 억지야? 을이 침해당하고 있다가 계속 고집 피울 거요? 그래서 이 경우는 물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이 시방 갑이요.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이 갑이 물권을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올라가서 포크레인 들고 올라가서 빨리 걷어와야 될 때 돈을 누가 드려야 돼? 그러니까 물권 청구권은 상대방이 비용 부담하는 거야, 상대방. 그러니까 그러면 재수 더럽 게 없이 갖다 줘야 돼. 문제 생겨 안 생겨? 여러분의 납득이 안 가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본 판례야, 일본 판례. 저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판례가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갑이 여기 위에 올라가서 옷감을 걷어가는 경우에는 집에 들어가는 것을 네가 인용하라 라고 얘기해. 이런 거 인용 청구권이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비용부담은 밑줄 그셔.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침해 배제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누가 비용을 부담해? 그냥 상대방이 부담한다 알면 돼. 그냥 침해자가 부담한다 하면 돼. 물권적 청구권의 비용 부담. 그러면 자, 여기서 비용 부담은 수험생 여러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때 비용 내놓으시오라고 하는 비용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이요, 아니요? 비용 부담에다가 이렇게 메모해. 비용 부담에다가 여기는 물청의 내용은 아님 이렇게 써봐. 비용 부담 문제는 물청의 내용이다 아니다. 물청은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이게 물청 아니야. 세 개. 그러니까 물권 청구권 내용은 반환, 제거, 예방만 물권 청구권 내용이고 비용 부담 문제는 별개다 그 말이야. 물청의 내용이 아니야. 그렇게 아시면 돼. 그 다음에 5번에 가서 이제 그렇게 마시면 되고 이제 물권적 청구권은 이 정도만 하자고. 자, 물권적 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생기고 그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현재의 물권자가 침해자에게 행사할 텐데 이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에는 다 같이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세 개가 있어.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그 여러분들 책에 잊어버렸으면 저 페이지 앞에 173페이지에 위에 3번에 종류 한번 읽어보나 다시. 종류, 반환, 제거, 뒤에는 뭐? 예방 청구. 그럼 여기서 174페이지에 예방 청구에서 물권의 침해가 현실적으로 생기지 않았으나 장차 생길 염려, 동그라미 쳐. 염려. 우리 시험에 염려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어. 염려에 대해서. 염려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염려는 관념적인 침해 가능성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염려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자, 메모. 관념적인 침해 가능성. 관념적인 침해 가능성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객관적인 개연성이 있어야 돼. 객관적 개연성. 참 말이 어려워. 침해 방해 예방을 청구하려거든 관념적인 침해 가능성만으로는 안 되고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는 없고 객관적인 개연성이 있어야 돼. 이렇게 객관적 개연성을 요구한다. 이렇게 해서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하려거든 염려가 있어야 돼. 침해 당할 염려. 근데 그 염려는 단순한 가능성이야, 객관적인 개연성이야. 소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관념적인 가능성만 있어도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에 예방 청구와 방해 예방은 예방 청구와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는 선택적으로만 행사할 때 이게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2번에다 이렇게 메모하시고 2번 오른쪽에다 예방 청구 예방 또는 와야 돼요. 이게 항상 예방과 그러면 틀려버려. 이게 예방과 함께 그러면 안 되고 예방과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아직 손해가 안 생겼으니까 침해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는 아직 안 생긴 거거든. 그러므로 손해배상 해달라고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해. 담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기계적으로 예또담 이렇게 외워야 돼. 다 같이 예또담. 예방과 나오면 눈에다가 여러분들 시험에 예방 그러면 뒤에 있지 과 나왔는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또는 예방과 함께 그러면 틀려. 그래서 민법에서
법에서 밑과 또는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밑과 또는. 그럼 밑은 중첩이 두 개야, 두 개. 또는은 두 개요, 한 개요. 한 개만 해야지 선택해야 되니까. 또는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방해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 그럼 틀려. 아직 손해는 아직 안 생겼으니까 방해 예방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방해 예방을 청구하더라도 나중에 결국은 손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손해배상 해준다는 걸 믿게 해봐라. 저당권 설정해다오. 이렇게 할 수 있다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하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방 다음에는 뒤에 과가 와야 돼. 또는이라는 말이 와야 돼. 그래서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다 같이 옛도당. 두 번 시작. 그런 것들이 시험 나온다 하시면 돼. 옛도당. 자, 이렇게 해서 물권력 청구권은 해결했는데 한번 밑에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물청은 우리 시험에 계속 시험에 나와. 자, 물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소유자는 물청에 의해서 방해 제거 비용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물청에 의해서 비용도 청구한다 못한다? 안 된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방해, 소가 넘어가. 방해, 이거 봐. 제거를 청구하는 거지 방해 제거 비용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고. 이런 말들을 눈여겨서 보라고. 알았나? 그러면 물권력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비용도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는 거지. 물청 속에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물청과 비용은 다르다. 이렇게 별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고. 2번. 불법을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 불법을 원인으로 급여한 사람 밑줄 그죠. 2번에.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렇게 써면 돼. 반사회적 행위자. 불법을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 누구라고? 반사회적 행위자. 즉 뭐냐면 처백에 아파트 주기를 해놓고 등기해준 사람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불법 원인으로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해야지. 없다. 3번.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하는 특별 승계인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소유자는 자기 소유물을 점유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어. 근데 이것이 어째서 나오냐면 여러분들 어째서 나오냐면 이게 시험에 나온 이유가 있어. 한 장, 두 장을 넘겨보시면 저 뒤에 보면 저 182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점유물 8번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있어. 8번에 그럼 204조 읽어보면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물건의 반환 밑이요 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밑과 또는을 구별해야 되는구나 이제 눈여겨서 보는 거야 조문에. 그리고 침탈 지금 우리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A가 을을 몰아내고 협박해서 몰아내고 A가 여기다가 열쇠를 다 채워버려서 A가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이 을은 목적물을 뺏긴 사람이라고 그래. 점유에 침탈을 당한 자라고 그래. 그래서 이 을은 점유의 목적물을 뺏겼으므로 침탈을 당한 자는 침탈한 A에게 물건 내놓으시오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침탈을 당한 사람은. 근데 이 A가 물건을 빼앗아서 다시 B에게 넘겨버렸다면 이 사람이 특별 승계이냐. 점유물을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을 침탈한 특정 승계인에게는 내놓으라고 못해. 근데 소유자는 소유물을 침탈한 사람의 특정 승계인에게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는 거다. 이거 한번 읽어보자. 2항 전항의 청구권은 한번 읽어본다. 전항의 청구권은 시작.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누구에게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뭔 얘기하면 점유자는 물건을 침탈당한 점유자는 침탈자에게 내놓으시오 할 수 있지만 침탈자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내놓으시오 할 수
없다 그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소유자라면 소유자는 소유물을 침탈한 사람에게도 내놓으라 할 수 있고 특정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고 그 얘기야 지금. 즉 뭔 얘기인지 이해하셨지?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180페이지에 174페이지에 3번 보시면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인에게 만약에 3번에다가 소유자 대신에 점유자 이렇게 넣어봐. 소유자 대신에 뭘로 바꿔? 자, 그러면 이렇게 읽어보면 점유자는 점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렇게 나오면 맞아 틀려? 맞지? 그렇게 나오면 점유자로 바꾸면. 그러니까 이 반환 청구에서 소유자의 반환 청구냐 본권에 기한 물청이냐 점유권에 기한 물청이냐는 차이가 있다 그 말이야 지금. 이해하셨나? 다시 한번 전물청과 소물청은 차이가 있어 없어?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 말이야. 이게. 전물청은 특별 승계인에게는 안 되지만 소물청은 누구에게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지금. 그 다음에 4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제거 동그라미 쳐. 제거. 방해 제거 청구권은 방해 제거 청구권에서 제거의 대상은 원인이다 결과다. 그래서 원인과 함께 결과를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틀렸지? 이런 것들이 눈여겨서 봐야 돼. 방해 제거 청구권에서 제거의 대상은 원인인 것이지 아까 쓰레기를 파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야. 쓰레기입니다. 이 사건. 5번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 생긴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했대. 그럼 소유자가 소유권 상실했으면 물청도 있는 것이요 없는 것이요? 없는 거니까 행사할 수 없다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물청이 앞으로 9월달 10월달 가게 되면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는 얘기하시면 돼. 물청은 물권에 의존하는 종된 권리다 이렇게 알고 가시자고. 자,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또 공부해 보죠.